솔직히 배당은 자신들이 뭐 이자를 내기 위해서 많이 받는 거고요. 안녕하세요, 문쌤입니다. 자, 며칠 전에 나왔던 그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. 국내 최초 원자력 변압기 개발한 효성중공업이 4%를 돌파하고 있다. 자, 이런 내용을 보면서요. 과연 이 변압기가 지금 요즘 정권도 바뀌고요. 그 원자력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보니까 좀 어떤 일인가 좀 찾으려고 좀 들어가다 보니까요. 물론 이 변압기 부분에 대해서는 효성이 굉장히 지금 빨리 나가고 있는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좀 부정적인 기사들만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효성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좀 들어가서요. 그리고 또 굉장히 좀 재밌더라고요. 물론 남이 집안일을 그리고 뭐 그룹의 집안일이 재밌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요. 일단 여러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효성의 변압기 개발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기사가 보이더라고요. 한수원 납품 비리 기사입니다. 예, 그 한마디로 그거예요. 몇 억, 1억 5천 정도를 더 벌려고 그 한수원의 그리고 임직원들에게 뭐 접대를 하고요. 그렇게 해서 어떤 좀 잘못된 그런 부분을 납품을 했다. 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. 이게 효성그룹의 그 가계도입니다. 제일 위에 요 조홍재 요 회장님 돌아가셨습니다. 자, 요 분이 그 어떤 분이냐면은 그 삼성그룹이 있지 않습니까? 삼성의 이병철 회장. 네, 이병철 회장이 이분하고요 같이 합쳐서 삼성물산을 차리신 거예요. 그러면서 나이는 이 고홍재 회장님이 5살인가가 더 많습니다. 자, 그런데도 경험이 이병철 회장이 더 많다 해서 이병철 회장이 사장, 그리고 조홍재 회장이 부사장으로 해서 같이 하고 있다가 나중에 뭐 지분 문제가 좀 안 좋았나 봐요.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조홍재 회장에게 부사장에게 정리 좀 해주시고 나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. 자, 그래서 15년 만에 이 둘이 이렇게 깨진 거죠. 그러면서 당시에 그 삼성이 갖고 있었던 그 한국타이어, 네, 한국타이어하고 한국나일론, 글씨가 좀 옆쪽으로 오니까 좀 그러네요.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한국타이어하고 한국나일론에 그 삼성이 갖고 있던 지분 3분의 2를 받아오는 것으로 해결을 했답니다. 자, 그래서 이 한국타이어와 한국나일론을 키워서 이 한국나일론은 지금의 효성이 된 거고요. 다음 한국타이어는 지금 그 두 번째 이 조양래 회장이 갖고 있는 그 회사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당시에 이 조홍재 회장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효성이라는 이름의 효자를요 더욱 빛나라, 누구보다 삼성보다 더욱 빛나라 해서 이름도 그렇게 만들었답니다. 자, 근데 그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후에 3대째, 즉 지금 그 장남 조성래 회장의 아들 이 조현준, 이 조현준 회장하고 이병철 회장의 손자인 이재용 회장하고 친구 사이,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랍니다. 고등학교도 같이 나오고요. 일본의 게이오 대학교도 같이 나오면서 지금 나이도 동갑입니다. 그래서 지금 그 할아버지 때의 그 악연을 해치고 지금까지도 우정을 갖고 있다라는 기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이 효성그룹이 이 누구로 또 유명하냐면요. 그 효성의 그 두 번째 아들 조양래 회장의 그 아들 중에 조현범이라는 지금 사장인가, 한국타이어 사장으로 계실 거예요. 자, 이분의 와이프, 이분이 이수연 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그 세 번째 딸이다.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한 명이 우리가 이 효성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분이 이 조현준 회장이 지금 회장이고요. 그다음 조현상 부회장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조현문, 네, 요게 누구냐면요. 이 조현범이죠. 조현문, 이 조현문 사장이 당시에 88년도 대학가요제 무한궤도, 지금 보이시죠? 이 신해철하고요 친구 사이였답니다. 자, 그래서 이 조현문은 키보드로 해서 88년도에 나왔고요. 그리고 금상인가 받았지 않습니까? 자, 그런데 당시에 자신은 그 키보드 실력은 아직 프로로 나가기는 좀 부족하다 해서 가수를 포기를 했다네요. 그리고 나서 그 로스쿨,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후에 뉴욕 로펌의 변호사로 있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아버지인 조성래 회장이 이 조현문에게 야, 효성으로 들어와봐.
해서 들어온 거죠. 자, 들어와갖고 효성중공업, 네, 중공업을 맡긴 거예요. 자, 맡겨갖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성과가 좋았답니다. 그런데 갈수록 좀 안 됐대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 조현문 회장이 엄청난 걸 터뜨려 버리잖아요. 네, 즉 자신의 아버지인 조성래 회장과 형인 조현준 회장을요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. 예,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뭐 얼마 전까지도 지금 막 법원에 출두하라 뭐 이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2019년도 그 회장은 그 횡령, 그러니까 형이죠, 형. 예, 조현준 사장은 횡령과 그다음에 배임료로 징역 2년 예, 실형을 받았고요. 그리고 배임 200억이라는 배임은 무죄를 받았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이 조현문 회장은 부사장은 13년도, 네, 13년도 2월에 갖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아버리는 거죠. 예, 그래갖고, 자, 팔아버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? 즉, 난리가 나버린 거 아닙니까? 즉, 그 당시에 이 삼형제가 똑같이 지분을 나누고 있었는데, 갑자기 이 두 번째 아들이 다 팔아버리니까 시장에다가 어떻게 팔아버렸겠죠? 즉, 조성래 회장이 갖고 있고, 현준, 현상 이 세 명이서는 주가 방어가 안 돼버린 거예요. 지금 두 번째 아들이 다 팔고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 주식을 빨리 사와야 될 거 아닙니까? 네, 그래서 그때부터 갖고 있던 모든 주식을요 담보로 샀고요. 예, 주식을 담보로 해갖고 돈을 빌려온 거죠. 지금 요게 그 10대 그룹들의 그 주식 담보, 예, 지분을 가지고 담보 대출 현황인데요. 이게 2020년 11월 말입니다. 자, 그래서 효성 부분을 보시면요. 조현준 지금 회장이죠. 지금 2000년 11월 말에 92.7%, 조성래 아버지가 80.8%, 동생인 조현상이 80.6% 정도를 지금 담보 대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엄청난 금액이죠. 다른 회사들을 보시면요. 일반적으로 딱 보면 SK 그리고 구강목 보이시죠? 예, 높긴 높습니다. 그렇지만 지금 적은 데는 뭐 31%, 이재현 뭐 이런데 지금 효성만큼 90%가 넘는 부분은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러다 보니 주식은 사와야 되니까 뭐 돈은 빌려왔고요. 돈을 빌려와서 계속 주식을 사 모을 거 아닙니까? 주식을 사 모으다 보니까 서로에게 이쪽도 빌리고 하면서 지금 현재도 매일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거 보면은 뭐 제3자 무슨 뭐 보증을 해줬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? 자, 그런 부분들이 이때 당시에 그 형제의 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어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다른 어떤 뉴스도 보였더니요. 지금 보이시죠? 그 이명박 사돈인 효성그룹 조성래 일가가 그 하와이에 엄청난 호화주택들을 사왔다.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그 조성래 회장, 그리고 이명박 사돈인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,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인 그 조웅래 동성개발 회장, 그리고 조현상, 그다음에 조현식, 조현병, 조희경, 전부 다 한국타이어 이쪽에 그 아들들, 딸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런 뉴스에 나오고 오르락내리락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문제가 많은 것도 같아요. 그렇죠? 자, 그래서요. 제가 뭐 이건 정확한 부분은 아닙니다. 그냥 재미로 제가 한번 해본 건데요. 자, 2000년 11월 말 아까 조현준 그 회장이 지금 주식 담보로 92.7%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. 과연 어느 정도를 그러면 이자를 내야 되고, 그럼 그 이자를 내려다 보면 당연히 배당도 많이 받아야 되고, 그리고 월급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자,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번 해봤더니 조현준 회장이요, 효성의 22%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. 자, 그게 요만큼 460만 주 정도가 되고요. 그거를 지금 현재가가 뭐 8만 5천 원 이렇게 되는데요. 일단 적게 잡아서 8만 원 정도로 그 가치를 따졌을 때요. 그럼 3,700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. 자, 그 중에서 이 주식을 100% 은행에서 담보를 해주질 않을 거 아닙니까? 저희들도 보통 보면 80% 정도를 많이 잡으면 정도 해주잖아요. 그럼 80% 정도의 가치를 했을 때는 2,970억 정도를 그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그러고 나서 주담 때 그 이율이 물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3.5%에서 6% 정도가 되는데요. 이분들은 그래도 그룹 총수니까 좀 싸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일단은 그냥 넉넉 잡고 4% 정도로 잡아봤습니다. 그랬더니 1년의 이자가 효성 지분만 120억이고요. 자, 다음 효티가
똑같은 식으로 해서 이거 효티도 4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. 자, 그래서요, 이자가 81억.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는요, 조현준 회장은 안 갖고 있어요. 네, 그래서 효화 부분이 역시나 25만 원으로 적게 잡았습니다. 그래서 이자가 22억. 그다음 효성중공업입니다. 6만 원으로 잡고요. 그리고 10억. 자,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총 이자가 233억 정도가 1년에 내야 될 돈이더라고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요번 그 효성의 배당금만 그 조 회장이 256억, 네, 당연히 15% 정도의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. 그리고 그 효티에서 268억을 받습니다. 그래서 배당만 524억을 받았으니 당연히 이자를 내고도 남는 거죠. 거기에다가 급여 부분만 또 엄청나지 않습니까? 자,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, 저희들이 이번 효성은 정말 고배당을 주는 회사, 정말 최고인 회사이다. 그래서 ESG 부분을 일으키려는 굉장히 좀 올바른 지금 경영 활동을 하고 있다. 이런 내용을 기사로 접할 수는 있었는데요.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환경, 예, 이거는 좋습니다. 그리고 사회, 봉사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내더라고요. 그런데 이 거버넌스 부분은 솔직히 배당은 자신들이 이자를 내기 위해서 많이 받는 거고요. 정말 우리 소액 주주들을 위해서 내주는 건 아니잖아요. 물론 저희들은 받으면 좋긴 하지만요. 그래서 이 거버넌스 부분에서 지금 이 회사의 비리들, 그리고 석연치 않은 어떤 그런 제보들, 예,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효성가를 계속 쫓아다니는 그런 꼬리표가 돼버린 게 아닌가, 저는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. 우리나라에 그래도 10대 재벌까지 올라왔던 이 효성그룹이 항상 좀 이런 부적절한 비리와 이런 부분에 씌인다라는 그 부분은 조금 씁쓸한 모습이 들긴 합니다. 자, 그렇지만 어떻겠습니까? 주주인 저희들은 그래도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좀 털어주고, 그리고 좀 새로운 모습의 효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오늘 이 효성그룹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봐드렸습니다. 자,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